지난주에 아유, 우리 촛불. 민주당 충북도당 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 주말에. 이게 제가 구호가 좋아서요. 소상공인 정책을 발전하면 지역 경제의 성장이 주도가 된다. 아, 네. 예, 이 구호가 좋아서 소상공인으로 2024년 총선 승리. 이제 소상공인들은 민주당으로 많이들 모여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 뭐 지역 화폐도 없앤다 그러죠. 재벌 대형마트들 규제도 푼다 그러죠. 하니까 소상공인들이 뿔이 났어요. 그래서 어차피 국민의힘은 재벌 대기업을 비호하는 당이다. 그럼 중기 중소상공인들은 민주당으로 가자. 각 지역마다 소상공인위원회가 이제 출범하고 막 저를 불러다가 강의도 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갔다 왔고 토요일 날은 또 청주의 송재봉 전 행정관님, 네. 일요일은 부산까지 가서 송영길 전 대표님 북콘서트. 아, 예. 근데 이게 북콘서트인데 다 결의대가 돼요. 어. 윤석열 심판 결의돼요. 어허. 자연스럽게 제가 이 피켓을 들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 하십니다. 예. 딱 이제 가방 속에서 제가 딱 꺼내거든요. 네. 북콘서트 가서 이제 뭐 축사라거나 패널이 될 때 주가 조작, 도로 조작, 여기 이제 잔고 조작까지. 주가 조작, 잔고 조작, 도로 조작. 지난주에 잔고 조작 예, 관련해 인생 조작. 말씀하셨죠. 네. 부동산 투기 조작, 공공지구 조작 이제 이런 게 다 최근에 밝혀졌으니까 거기에 이제 명품도 조작하잖아요. 명품 뇌물 수수 의혹까지 이제 불거졌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특검 될 겁니다. 네. 12월 달에 이제 그 아마 그 쌍특검이라고 하죠. 네. 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 포함해 2개 좀 특검 법안이 12월 지금 아마 이번 주 내지는 또 뭐 하여튼 곧 조만간 아마 국회 본회의에서 아마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건 지켜보고 아까 이 소상공인 힘으로 그거 소상공인 정말 요즘에 너무 힘듭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요즘에 좀 경기가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코로나가 좀 해제가 되고 좀 많은 이제 그 국민들 소비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좀 잠깐 또 올라갔다 다시 또 추락하는 추락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동네 다녀보시면 저녁에 한산하고요. 주요 상권들이 그리고 아마 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 바닥 경제가 언제는 좋았냐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실제로 체감이나 통계상 그게 나옵니다. 맞아요. 실제 지금 하위소득 20%는 몰 적자 35만 원.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1,950조. 그래서 집집마다 한 9,500만 원 정도 빚이 있으니까 당연히 빚이 있으면 이자를 내야 되고 그러면 이자를 내게 되면 나머지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럼 자영업자들 또 부채가 1,000조가 넘고 그중에 180만 명은 3개 이상 금융기관의 다중채무자로 맞습니다. 그분들이 750조. 그러니까 거의 200만 명,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600만 명 하면 그중에 3분의 1이 여러분이 보시는 가게 3개 중에 하나는 빚을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지고 있다. 맞습니다. 한 200만 명 가까이가 무려 700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거로 나와 있어. 통계가 최근 한국은행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게 저 주말이고 저 최근에 한번 저기 명동 그다음에 명동 외에 최근에 뭐 일부 또 그 외국인 분들이 오셔서 그나마 좀 나왔다고 하긴 하지만 그 외 그거 말고도 다른 어떤 상권들 이렇게 가보면 문 닫은 곳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저녁 시간대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때 어디 저기 식당 갔는데 그 사장님이 너무 손님이 없어가지고 들어보니까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쓸 돈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죠. 전부 다 이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의 고부채 이 오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다음에 부자들도 대기업들도 요즘에는 투자를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미국 경제는 뭐 괜찮다는데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문을 지갑을 닫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 쓰고.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비 성향이 높지 않습니다. 원래 이게 그분들 그렇죠. 소비 탄력성이 또 낮으니까. 맞습니다. 원래는 꾸준하게만 쓰니까. 그래서 항상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재정 역할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특히 이 불황기 경기 침체 시기에 이 재정이 그런 어떤 그 소비의 최소한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요즘에 전반적인 선진국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부가 내는 예산안도 막 포함해가지고 올해 또 이 아까 말씀 쌍특검 포함해가지고 예산안 처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생 부분 이 부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까 지금 가지고 나오신 팻말 중에 소상공인 정책발전 지역경제 성장주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해서 전반 적극적으로 이걸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지역 앞에서 하는 윤석열 정권이 효과가 좋다는 것을 자기 행안부가 파악하고도 지금 영어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네. 엄청난 배임을 저지른 겁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 효과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영어를 만들었는데 지역 앞에를 지금 민주당이 1,001조 가까이 지금 복원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일문 내가 10만 원어치를 사면 11만 원이나 11만 5천 원을 저한테 준단 말이에요. 네. 그걸로 동네에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재벌 대기업 또 매장이 아니라. 네. 그럼 저는 만 원이나 15,000원, 10만 원 기준으로 만 원, 15,000원이 더 들어와서 좋고. 네. 그럼 지금처럼 어려울 때,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이나 동네 경제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늘어나서 좋고.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자영업자들이 또 지역에 내는 기부금이나 세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네. 지자체도 좋고, 예. 동네 기부금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동네 또 소비 주체니까 돈이 다시 돌죠. 그러니까 또 동네에서 돈을 쓸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 네. 완전 선순환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정책들을 다 없애고, 예를 들면 뭐 오세훈이 겨우 내놓는다는 게 6만 5천 원 내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한다는데 6만 5천 원이면 하루에 버스 2번이면 3천 원이잖아요. 예. 22번을 이상 타야지 22번, 혜택 보는 맞아요. 거예요. 예. 22번.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직장 한 달에 한 20번에서 25번 나가잖아요. 네네네. 거의 그 비슷비슷합니다. 인 거예요. 네, 쌤쌤인 거예요. 크게 해줄 예, 게 오히려 없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3만 원 3만 원. 청년 패스나 예. 5만 원 국민 패스면 확실히 그게 낫죠. 유리하죠. 네네네. 보통 1인당 10만 원 안팎 대중교통 쓰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3만 원 있으면 3만 원 5만 원이면 절반 정도 그러니까 반값 교통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정책들을 채택해야 되는 윤석열 정권 채택을 안 하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야당도 안 만나 서민들도 안 만나 근데 보니까 명품 들고 오는 사람은 만나요. 이런 정권이거든요. 네. 그리고 엑스포에다가 어제 부산 갔다는 부산 민심 흉흉하더라고요. 거의 총궐기 직전이더라고요. 아니 6천억 가까이를 썼는데 어떻게 29표 네. 전두환 29만 원이야. 서울에 보면 영화도 지금 유행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지지율. 그다음에 처음에는 한 60표 안팎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대요. 네. 그럼 윤석열 부부는 전국을 전세를 돌아다니면서 싸러 다니면서 표를 오히려 떨어뜨렸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부산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말에 추천했을 때 60표 정도 확보한 걸로 추정이 됐대요. 네. 물론 이제 이건 조금 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처음부터 아주 쉽지 않은 게임이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뻥을 쳐가지고 부산 시민들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어제 송영길 북콘서 때 뭐 수백 명 오셨는데 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진짜 되는 줄 알았대요. 하도 뻥을 치니까. 근데 29표 나오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이건 너무나 심각한 희망 고문을 당했다.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데 거짓말까지 할 수 있느냐. 이중의 분노니까 무능에 네. 대한 분노와 네. 그것을 정치 공작으로 덮는 거 아니에요. 언론 동원해서 된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졌지만 잘 싸웠다. 부산 시민들이 그게 더 열받는 거예요. 네. 뭘 잘 싸워? 잘 싸돌아다니기만 했지. 네. 이렇게 이제 풍자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아까 말씀한 그 외교력, 정보력 부족이 일단 치명타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것이 현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실력이죠. 그대로 실력이 예. 드러난 것이고 제가 이제 경제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기업인들도 좀 얘기 다 만나잖아요. 기업인들이 보면 엄청나게 동원됐습니다. 민관 뭐 원팀이라는 이름하에 기업인들도 거의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동원돼 가지고 제가 아는 모 그룹의 그 부사장님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아니 통화를 하니까 뭐 이상한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가 계시는 거예요. 뭐 가격도 가야 된다고 있고 그런데 자기도 한 번도 안 가보는데 결국 그 이번 부산 엑스포 때문에 지금 중요한 회의 놔두고 그냥 다 여기로 다 임원들이 파견 나거나 불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나중에 살짝 물어보니까 이미 기업 쪽에서는 이게 어렵다고 다 파악을 했다면서요. 네, 다 파악이 됐었습니다. 분위기를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큰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저는 이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잼버리 파행이랑 함께요. 일단은 기업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렇습니다. 100조를 해외에 투자하게 만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기업들이 100조 투자 못할 겁니다. 못하죠. 그러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신뢰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100조를 지금 투자 유치를 받고 있는데 네. 왜 윤석열은 허황되게 100조를 쏟아붓는 대한민국 기업이 100조를 쏟아 부을 수도 없는데 네. 또 그걸 쏟아 붓는데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국내에 투자를 해야지 왜 해외에만 투자를 하냐. 맞습니다. 그러다 기업이 망하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결국 기업들이 투자 못할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뻥을 치고 다닐 꼴이 됩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그게 나중에 기업들이 신뢰에도 아마 영향을 미칠 당연하죠. 겁니다. 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직접 제보 받은 겁니다. ODA 예산을 엄청 늘렸다는 거예요. 뭐 갑자기 2천억을 더 늘려라 했다는 거예요. 결국 ODA라는 것은 유상 원조도 있고 무상 원조도 있는데 공적 개발 원조의 준말이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도 ODA를 받았고 ODA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국제사회 기여를 늘려나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중장기적 계획도 없이 갑자기 2천억을 늘리고 막 몇천억을 늘리니까 마구 또 ODA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무상 원조를. 근데 보통 무상 원조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마다 뭐 그 나라에 만약 50억이다. 그러면 누적해서 가는 거예요. 물가 인상이라든가 뭐 내후년 60억, 70억 이렇게 되면 누증적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지금 이번에 급히 늘린 2천억 외에 앞으로 몇천억, 몇 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국회 보고도 안 오고 국민한테 공론화도 없이 정부 부처에서 밀실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사과한 게 공무원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까 봐 예산 낭비나 혈세 탕진이 문제가 될까 봐 옛날에 그 자원외교 이명박 때 사기친 것처럼 미리 사과해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었다. 예산 낭비가 아니라 부산 시민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애를 썼고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돈을 쓴 거다. 저기 예산 낭비한 게 아니다. 혈세 탕진 아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 봐 미리 느닷없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태원 참사로도 사과도 안 해. 유가족도 안 만나. 야당도 안 만나. 오송 참사 유가족도 안 만나. 사과도 안 해. 뭐 가봐야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런 망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엑스포 사과는 느닷없잖아요. 갑자기. 사과도 안 하는 사람이.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부산 경남 민심이 폭발하니까 희망 고문 때문에 총선 지금 폭망이 생겼다 해서 했다는 설이 있지만 공무원들 이야기는 그것도 맞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지금 그러니까 엑스표만 지금 여러분 6천억 가까이 썼잖아요. 거기에다가 실제 숨겨져 있는 예산이 ODA를 엄청 밀실에서 늘려놨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표를 산다고 사우디한테 게임도 안 되는데 그게 몇 천억 몇 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게 문제가 되면 아니 그때 내가 사과하지 않았냐 사과하면서 밝히지 않았냐 그때 혈세 탕진이 아니라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ODA를 약속한 거다. 이렇게 변명하기 위한 알리바이라는 제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말 나중에 그 국회에서 정말 따져봐야 됩니다. 진짜로 실제 쓴 돈이 지금 5,700억 정도인데 5,700억 숨어있는 돈이 엄청 있다는 거예요. 더 썼다는 거예요. 막 ODA 마구 약속해가지고. 그게 제가 저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기업인 말씀이 이번에 처음에 그 정부에서 민관 원팀 만들 때 민간 쪽에 이제 기업 그룹 쪽에 재벌사들 내지는 대기업 등 중심이죠. 또 해외 네트워크도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그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해당 그 각 나라의 주재원한테 분위기나 이런 것들 대부분 너무 부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핵심 그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 2025년에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엑스포 열리는데 어떤 애가 갑자기 5년에 또 아시아를 또 주겠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통 준비를 하면 그런 분석이 다 나와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막 올려놨잖아요.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이미 120개국이 우리를 지지한다. 날짜 그 국가 이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월드컵도 기본적으로 대륙별로 돌아가고 그 상식적으로 2025년에 당 바로 옆에 일본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리는데 2030년에 한국을 부산을 또 주겠냐 그 상식적으로 이걸 제대로 좀 더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오래전부터. 근데 이제 일단 해보자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내려오니까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도도 있었죠. 몇몇 뜻 있는 관료들이 이번엔 그 물 건너갔다 힘들다 보고했더니 윤석열이 막 대노하면서 쫓아내버렸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보면서 아무도 제대로 보고를 못하고 다 이길 수 있다 51대 49다 조선일보까지. 정말 야 이 조선일보 이놈들아 대국민 사과해라. 51대 49가 뭐냐. 그러니까요. 100표 차를 정말 이번에 51대 49 뭐 역전승. 와 저도 YTN 보다가 야 저는 그 생각했어요.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된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 그걸로 생색내고 꼴값 뜨는 꼴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거 꼴보기 싫어서 어떡하지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100표 차야.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착해가지고 나라 사람 마음 있고 또 부산 시민들 그렇게 애썼다고 하니까 네. 꼭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면서 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되면 좋죠. 100표 차가 좋고. 뭡니까? 그러니까요. 100표 차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2035년 엑스포 도전은 뭐 또 다른 문제이고 또 다른 또 국민들 사이에 어떤 뭐 같은 공감이야 또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번에 그 부산 엑스포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치에 뭐 그 대통령 비지율부터 뭐 별 얘기 다 말씀 주셨지만 네. 이게 그대로의 현재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력과 현 주소, 외교의 현 주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패배한 날짜도 11월 29일이라던데요. 11월 29일 날 29표 받고 와. 합의 넘어갑니까 이 사람들아. 알겠습니다. 예.